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그 철학책에 손에 갈 수밖에 없는, 누구나 살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철학책에 손이 간다 하면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시기가 찾아왔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차은우 교수님이 어릴 때부터 셜록 홈즈라던가 추리소설에도 굉장히 관심을 보였잖아요. 결국은 어릴 때 내가 어떤 책에 흥미를 갖고 그 책에 집중해서 읽느냐가 후에 그 사람의 직업과 그 사람의 모습을 완성해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게 사실은 인위적으로 하면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꽤 있는 것 같은데요. 자연스럽게 읽다가 보니까 특정한 분야의 책이 많이 좋아진 사람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당시에 제가 셜록 홈즈나 루팡을 사실은 저는 좀 더 좋아했고요. 셜록 홈즈보다는. 근데 좀 다른 쪽으로 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책을 읽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 때는 제가 경찰관이 된다든지 이런 건 꿈도 못 꿨었어요. 저는 우리 문재 아나운서 같은 방송에서 이제 뉴스 진행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보니까 선배님으로 모실 수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다른 그 소스가 없다 보니까요. 뉴스는 전부 다 진실처럼 보이잖아요. 저 사람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야, 저 사람 누군데 이 모든 걸 다 알고 있지? 저 멀리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까지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점점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느새 경찰대학이라는 곳에 와 있더란 거죠. 돌이켜 보니까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던 그 진실을 탐구하고 범죄를 쫓고 사건을 해결하고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흥미가 무의식적으로 많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른 분들께서도 부모님들은 자녀분들한테 그걸 인위적으로 연결시켜 주시고자 하면 너 내 아이가 크면 변호사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자꾸 어떤 변호사의 이야기를 주시고 그런다고 꼭 그렇게 되리란 보장은 없다는 그렇죠. 거. 예. 스스로가 안에서 우러나와서 찾는 것이 상당 부분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가요, 이제 여기 와주신 많은 관객 여러분들께 미리 휘정 교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 질문들을 미리 받았어요. 진짜 많이 주셨거든요. 이걸 아마 다 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몇 분만 이렇게 선택적으로 강승우 씨 어디 계세요? 강승우 씨? 네, 안녕하세요. 강승우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네요. 처음 독서를 시작하기 위해서 책을 선정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예를 들자면 이 책이 좋은 책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이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이 질문은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다들 한 번쯤은 갖고 있는 궁금증이 아닐까 싶어요. 처음 독서를 시작할 때 책을 선정하는 가장 처음으로 고려돼야 하는 기준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셨어요. 책을 왜 읽으려 하느냐와 상당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여행을 떠나시려는데 책 한 권 들고 가고 싶어 일 때와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삶에 시달리고 지치고 힘들어서 뭔가 좀 답을 찾고 싶을 때 또는 뭐 자신의 성격이나 현재의 어떤 생활 태도에 불만이 있어서 좀 바꾸고 싶을 때 각자의 그게 다르잖아요. 또는 지식을 습득하고 싶을 때 그 목적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어떤 책이든 재미있어야 메시지도 전달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거라도 재미가 없으면 읽혀지지가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적에 따라 무엇이 뚜렷하게 지식이든 정보든 자기 변화든 무엇을 얻고 싶으시다면 그런 것이 담겨 있나를 알고 싶으시다면 당연히 서평, 그것도 홍보성 서평보다는 정말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서평을 찾아보시는 것이 책 선정에 있어서는 가장 그래도 바람직한 기준이나 방법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일단 이제 독서에 흥미를 붙이기 위해서 시도하시는 분들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나의 관심사가 무엇인가를 제일 먼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남들이 읽는 책이라고 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된다고 해서 남들이 읽는데 나는 흥미 없는 그 책을 잡고 있으면 이거 반도 못 읽거든요. 제일 처음은 내가 흥미가 있는가, 내가
분야인가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고 우리가 왜 인터넷 할 때도 내가 인테리어에 관심이 있으면 인테리어 블로그 들어가서 보게 되고 내가 뭐 식물에 관심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만 찾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다가 연이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어하고 흥미있어하는지 그 부분을 제일 먼저 캐치하시면 그 후에는 관심 있어하는 작가 또 다른 관심 분야가 계속 생겨나면서 책 읽기가 계속 이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승우 씨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김지유 씨 어디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취업 준비생이에요. 성적으로 힘들 때마다, 심적으로 힘들 때마다 난 맨날 성적이야. 내가 많이 힘들어서 그랬어요. 심적으로 힘들 때마다 다른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읽거나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도 하고 위안도 받고 용기를 얻기도 하는 요즘입니다. 교수님께 마음의 위안이 되어준 책이 있다면 그 책 한 권을 좀 제게 소개해 주세요. 라고 김지우 씨가 질문해 주셨네요. 마음의 위안이 된 책. 글쎄요, 내 마음의 위안이 된 책은 저보다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사는 사람의 책을 읽으면, 이야기를 읽으면 위안이 되죠. 나는 그래도 이 상황보다 낫지 않나? 라는 거. 근데 그것이 꼭 그 문제 해결을 해주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 순간의 기분은 좋게 만들어주고요. 앞서 제가 소개해드린 책들 중에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즘 나온 책들도 좋은 책 있잖아요. 저는 어쨌든 위안이든 위로든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이 그 베르나르 베르베르 책은 한번 그런 심적인 어떤 도움 내지는 위안을 얻고 싶을 때 도움이 될 것 같다. 그 책은 대단히 재밌거든요. 아주 기기발랄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들어있으면서도 어떤 우주 전체나 삶 자체가 별거 아니다라는 그런 아주 가볍게 나를 만들어주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베르나르 베르베르 일단 단권으로 나온 빠삐용이라든지 이런 책부터 시작해서 타나토노트라든지 신 이런 건 막 9권, 10권 시리즈거든요. 그건 좀 늦게 보시더라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박민규 작가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바님이라는 책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이 책이 나온 지가 한 5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책을 최근에 다시 한번 읽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삶은 살만한 거예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세요.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은 메시지가 아니어서 저는 좋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어둠에 대한 구석은 있고 우리는 매일매일 하루하루와 이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 인생은 정말 쓰고 힘든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얘기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저는 참 좋았고요. 문체도 스토리도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에 대해서 읽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에 쭉 읽을 수 있는 그런 힘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작가가 독자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그 누구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찾아라 라는 메시지를 줘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청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서 그 책을 읽으시면 세상은 좋은 거, 아름다운 거, 억지로 웃어야 하는 거 싫은 메시지가 아니어서 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메시지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거 한번 드려볼까요? 교수님은 스스로에게 굉장히 엄격한 분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스스로에게 너무 관대한 것 같아서 고민이에요. 부끄럽기도 하고요. 교수님의 그런 성격이 교수님의 인생에서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궁금해요. 박하은 씨 어디 계세요? 박하은 씨? 창피해. 막 손대기 부끄러워요. 저쪽에 계시. 네네 박하은 씨. 어때요 교수님? 나에게 너무 관대해서 고민이고 부끄럽다는 하은 씨였어요. 교수님 스스로에게 좀 엄격한 분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어떤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저도 궁금해요. 아주 날카로우신 분 같아요. 네. 정말 너무 정확하게 보신 것 같고요. 네. 저는 오히려 박하은 씨 같은 분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스스로에게 관대한. 예, 좀 쉽게 갔으면 좋겠어요. 좀 쉽게 갔으면 좋겠는데 네. 참 저도 좀 제가 싫을 때가 많습니다. 특히 뭐랄까요? 내가 부족하다, 잘못했다, 모자란다 이런 것들을 제가 느낄 때 견디질 못합니다. 그래서 저를 되게 괴롭게 만들어요, 스스로가. 그런데 긍정적인 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노력하게 되고 자꾸 내가 몰랐던 걸 찾아보고 공부하게 되고 지금도 계속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이 끝나면 공부는 끝일 줄 알았어요. 진짜 공부가 싫었거든요. 막 강제로 시키니까. 이제는 정말 놀 거야. 마음대로 난 공부는 절대로 안 할 거야 라고 마음 먹었는데 웬걸 오히려 제가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더란 거죠. 바로 그런 성격 때문에. 네. 그래서 저 자신에게 엄격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거나 부족하거나 모른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지 않게 만들고 그래서 계속 발전하게 만드는 하지만 삶은 대단히 피곤한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굳이 막 하은 씨가 그런 성격을 바꾸려고 할 그럴 필요 전혀 필요가 없어요. 없겠죠. 저는 예. 남들에게 좋은 거지 저한테 자신에게 절대로 좋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남들에게도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저 때문에 피곤해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으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뭐가 좀 재미있을까? 아이고 깜짝이야. 자,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뭐가 제일 먼저일까요? 취업 진로 걱정이 요즘 막막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지, 뭘부터 해야 될지 궁금해요. 이름을 안 적어주셨는데 아마 이것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대학생 여러분들이 다들 하고 있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잘하는 일,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 중에 뭘 제일 먼저 해야 할까? 세계가 하나가 되면 제일 좋죠. 예,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잘 하고 그것이 해야 되는 일이 되면 저는 너무 다행스럽게도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과정은 사실은 처음에는 부모님이나 주변 분들이 선생님들이 말리던 거였거든요. 그거 해서 뭐 할래? 라는 거죠. 경찰, 왜 경찰 되려고 해? 그냥 경찰관이 되었을 때도 그 범죄심리 공부하러 가겠다니 그 경찰관이 그거 공부해서 뭐 해? 다 말리던 거였거든요. 근데 하고 싶었어요. 네. 그리고 좋아했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되고 근데 만약에 그 세 가지가 나뉘게 되면 참 힘들죠. 정말 힘듭니다. 그럴 때는 그걸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글쎄요. 이게 그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답이 될 수는 없거든요. 때로는. 왜냐하면 좋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싶은데 좋아하는 것을 하시다가 결국 얼마 전에 제가 참 가슴 아팠던 게 연예인 분들이 연이어서 자살한 일이 있었어요. 아주 젊고 아름답고 예쁜 남녀 연예인 김지훈 씨 포함해서 그분들 사례를 읽으면서 그분들은 정말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온몸을 던졌거든요. 그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잘하셨고 그런데 그 바닥, 연예계라는 그 바닥 자체가 반드시 좋아하는 걸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대가가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참 답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책임하게 그냥 여러분들에게 무조건 좋아하는 걸 하십시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면 잘하는 것, 좋아하진 않는데 잘하는 것이 있을 수는 있겠죠. 내가 싫어하지만 자꾸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강압적으로 부모님이 하라 그래서 하다 보니까 잘하게 됐고 사실은 그게 차선책이죠. 그 잘하는 것을 택해서 일단 할 수 있는 것들을 직업으로 삼고 하시다 보면 생계 문제는 해결이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는 생기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것을 찾아 나가는 것도 하나의 타협 방안 같습니다. 그런데 개별적 사안 지금 어떤 상태이신지를 모르겠어서 딱 그 상태에 맞는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 들었어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부모님이 꼭 가라고 하는 길이라고 했다면 좀 얘기가 달라졌을 것 같은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좋아하는 일은 곧 여러분들이 잘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게 곧 하고 싶은 일이 아닐까요? 저는 이 세 가지는 결국에 같은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어떤 이제 대학생분들이나 청소년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때 꼭 가져야 할 습관 중에 하나로 취미를 가져라. 그냥 취미가 아니라 미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꼭 만들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에 그 미칠 수 있는 취미라는 건 내가 갖고 있는 취향이나 흥미일 수 있고요. 그것이 곧 나의 재능이고 결국에 그게 발전이 되면 직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어려운 점도 있죠. 그 안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 더 쉽게 생각하자면 결국에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 힘이 나시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꼭 네.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런 생각. 그래서 제가 아까 고민을 말씀드린 건데요. 네. 문재인 아나운서님 말씀이 정답인데요. 네. 그게 어떻게 본다면 사회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그게 정답이 되어야 하는데 정답이 되지 못하는 사회적인 환경. 왜냐?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걸 할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수련하고 기술 쌓고 배우고 할 기회를 박탈당한 거예요. 좋아하는데. 그런데 부모님 때문이건 어쨌건 자꾸 하게 돼서 잘하게 되는 게 생겼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해야 하는 게 떨어져 버렸어요. 취업이란 걸 해야 된다. 결혼이란 걸 해야 된다. 그렇잖아. 이 세계가 확 달라지는 이 일들이 우리 청춘들에게 막 던져지고 있어요. 지금 현실에. 그러다 보니까 참 그냥 그 세 가지는 사실 하나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떤 그 각자의 경우에 따라서는 그다지 안 하다는 경우들도 계시더란 거죠. 맞아요. 죄송하지만. 네, 맞아요. 저도 현실적인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부분들이 어떤 지점들인지에 대해서도 저도 겪어왔던 일들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지만 어떤 이야기를 해드려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이런 얘기를 들으면 좀 용기가 되지 않을까.